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진짜 미친놈이었는지. 문제야 하나 때문에 소대가 통째로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불편한 곳에 숨어 있었죠. 한 달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군 시절 추억이나 군대와 관련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민석 중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오는 병영 사무실에서 그는 소대원들의 훈련 기록부를 살폈어요. 30명의 장병 중 29명은 무난했지만 한 명이 눈에 거슬렸죠. 이찬수, 또 사격 성적이 기준 미달이네. 정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찬수 이병은 입대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기본 임무 수행도 버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훈련 중 실수는 기본이고 지난주엔 총기 관리 소홀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부대 내에선 관심병사로 낙인 찍힌 상태였죠.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정민석은 장병들의 복장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찬수에게 멈췄어요. 이찬수 이병, 군악근이 풀렸군. 다시 묻고 오늘 저녁 훈련 후 내 사무실로 와. 네, 중사님. 오전 훈련은 체력 단련과 전술 이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0명의 장병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찬수는 뒤처지기 일쑤였죠. 이찬수, 뒤처지지 마라. 내가 느리면 소대 전체가 느려진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박진우 대대장이 현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정민석 중사, 소대 훈련 상황은 어떠한가? 예, 대대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뒤처진 이찬수를 발견했어요. 저 병사는 왜 저 모양이지? 이름이 이찬수 이병입니다. 아직 적응 중이라. 쟤 하나 잘못되면 소대 통째로 무너진다. 알지? 단단히 잡아. 저녁 식사 후 이찬수는 정민석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중사님, 이찬수 이병 도착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정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찬수 이병, 군 생활 적응은 어떤가?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사님, 노력만으론 부족해. 결과가 따라와야지. 내가 지금 우리 소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문제야, 라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난 내가 반드시 이 소대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나와 함께 새벽 훈련을 할 거야. 6시에 훈련장으로 나와. 개인 훈련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래.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건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야. 취침 시간, 정민석은 병사들의 생활관을 순찰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찬수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정민석은 일주일간 이찬수와 개인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훈련은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찬수의 사격 성적이 소폭 상승했고 체력도 나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보다 나아졌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이찬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석이 훈련장을 떠나자 이찬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병사 셋이 다가왔죠. 또 특별 훈련? 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네. 이찬수는 대답 없이 장비를 정리했어요. 병사들은 그를 둘러싸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이야. 사고 칠 거면 차라리 부대를 떠나지 그래. 이찬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정민석은 이찬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죠. 평소보다 더 침울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영 생활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거니까. 사흘 후 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에서 조사관들이 갑작스레 방문한 것이었어요. 박진우 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민석 중사, 내 사무실로 와. 박진우의 사무실에 들어선 정민석은 긴장했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어. 상관 폭력, 부당 지시, 금품 수수까지. 그것도 우리 대대에서. 정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은 건 내 소대의 이찬수 이병이야. 이찬수가요? 하지만 그가 왜? 최근 그의 행동을 보면 뻔하지 않나? 너도 알다시피 그는 관심병사야. 적응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는 거겠지. 정민석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찬수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소대 전체가 뒤집어질 거야. 이건 기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대장님?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소대의 기강 문제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야 더 큰 조사를 막을 수 있어. 정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대의 기강 문제라면 그의 책임이 분명했어요. 이튿날 감사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대원들은 일렬로 세워져 신문을 받았어요. 이찬수는 유독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민석은 그를 슬쩍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한 짓이냐? 감사는 이틀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셋째 날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민석 중사, 이소대 전원 영창 통보와 소대 해산이 결정되었다. 정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명 전원 영창이라니, 그것도 소대 해산까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소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결정사항이다. 내일 아침 7시 전원 영창 이송 준비를 하라. 정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훈련장은 이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소대 30명의 장병들은 군용버스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모두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정민석은 소대원들 앞에 서서 마지막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들었겠지만 우리 소대는 오늘부로 해체된다. 그리고 영창 조치가 내려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고 또 다른 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죠. 중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민석에게 쏠렸어요. 나는 책임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정민석의 머릿속에는 어제 박진우 대대장과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대대장은 그에게 특별 배려를 제안했어요. 넌 제외시켜줄게. 조용히 빠져. 이건 내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어. 그러나 정민석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소대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하는 것이 지휘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탑승하라. 병사들이 한 명씩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수가 정민석 앞에 섰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하였습니다. 중사님, 죄송합니다. 이찬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석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타라. 버스에 오른 정민석은 소대원들이 앉은 좌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맨 뒷자리에 앉은 이찬수는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정민석은 그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내 짓이냐? 이찬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소대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도 이유를 말할 수 없다고? 이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버스는 영창 대기소에 도착했습니다. 장병들은 한 명씩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민석은 맨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소대원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창 대기소 안은 차갑고 음산했어요. 장병들은 벽을 따라 일렬로 앉았습니다. 정민석도 그들과 함께 앉았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이찬수를 노려보았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 거야. 이찬수는 고개를 들고 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전 중사님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정민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찬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겁니다. 중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감사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정민석 중사,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찬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조사실에 들어선 정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뭉치를 보았습니다. 감사실 조사관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익명 제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민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육군 수도기계 화보병사단 제32기계 화보병연대 부패 고발이었어요. 첫 문장부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박진우 대대장은 지난 6개월간 훈련비 착복, 병사 폭행 은폐, 인사농단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금액,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첨부된 증거물이었습니다. 조작된 훈련일지 사본, 녹취록, 심지어 계좌 내역까지. 이게 무슨... 익명의 제보자는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더군요. 정민석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박진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불필요한 야간 훈련을 지시하던 대대장, 의문스러운 예산 배정. 그런데 왜 우리 소대가 해산되는 겁니까? 대대장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당신의 소대는 해산된 게 아닙니다. 네. 모든 소대원은 보호 조치 중입니다. 대대장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취한 임시 조치죠. 그런데 왜 수갑까지 우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대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협조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정민석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대대장의 부패에 협조한 간부 명단,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까? 작년 9월 훈련일지 조작에 당신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민석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대대장이 서명을 요구했고 그는 따랐던 거죠.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맞습니다. 당신은 직접적인 가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에 묵묵히 따랐던 공범적 위치에 있었죠. 정민석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들, 상관을 무조건 따랐던 시간들, 그것이 부패에 동조한 행위였다니요. 이 고발은 누가 한 겁니까? 익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찬수 이병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정민석의 머릿속에 이찬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 중사님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찬수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왜? 정민석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패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은 문제아로 낙인 찍힌 이찬수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거나. 정민석의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던 조직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나설 것인가. 정민석은 영창 대기소로 돌아왔습니다. 소대원들은 여전히 벽을 따라 앉아 있었어요. 그는 모두를 둘러본 뒤 한쪽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이찬수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어요. 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민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알게 됐다. 이찬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석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대대장의 부패를 고발했다는 게 사실이냐? 네. 왜? 이찬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사님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중사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정민석은 놀란 눈으로 이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대대장이 중사님을 다음 희생양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요. 훈련비 횡령에 중사님 이름을 쓰려 했어요. 정민석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충성했던 사람이 그를 버리려 했다니요. 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 말했다면 믿으셨겠습니까? 게다가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찬수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박진우 대대장은 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허술하게 제보해서 내가 덜미 잡힐 줄 알았나? 이찬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냥 중사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민석은 처음으로 이찬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병사는 사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이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민석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그때 감사실 조사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민석 중사 결정하셨습니까? 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조사는 사흘간 계속되었어요. 정민석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훈련 일지, 조작, 예산 유용 병사 폭행, 은폐까지 그가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모든 일들이었죠. 넷째 날 소대원들은 전원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소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민석은 감사실에 남았고 이찬수는 특별보호 조치되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민석이 감사실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신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요? 이 사건이 공개되면 군 내부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직을 위한 충성과 국가를 위한 충성은 다른 건가요? 조사관은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죠. 방으로 돌아온 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른 채 충성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짜 충성이란 무엇일까? 조직을 위해 침묵하는 거? 아니면 불의에 맞서는 거? 이 질문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석은 군 인권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한 명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죠. 정말 실명으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민석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이름으로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자 진술이 시작됐어요. 저는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제32기계화 보병연대 2대대 5중대 2소대 소속 정민석 중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대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와 부패에 대해 증언합니다. 정민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대대장의 금품 수수, 훈련일지 조작, 폭행 은폐 사건까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던 일들을 고백했죠. 저는 명령에 복종한다는 명목하에 이 모든 일을 묵인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킨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위선이었다는 거려. 다음 날 그의 증언은 주요 방송국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양심을 선택한 육군 중사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에 보도됐어요. 그의 얼굴과 이름이 모든 곳에 노출되었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어요. 하지만 군 내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배신자, 조직을 팔아먹은 자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죠. 정민석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대부분 무시했지만 한 통화만은 받았어요. 중사님, 이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네, 증언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처음부터 진실을 봤는데 난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지. 중사님은 그저 충성했을 뿐입니다. 맞아. 하지만 잘못된 대상에게 충성했던 거지. 통화가 끝나고 정민석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의 증언을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어요. 정민석 중사의 폭로는 군 내부의 부패 척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충성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우리 군인들이 겪는 갈등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민석은 채널을 바꿨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가 더 큰 부패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석은 공식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직 해임 상태로 대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상의 전역 통보나 다름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 대대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정민석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명예 전역을 허락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배려에 불과했죠. 그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이 상자 하나에 담기니 허무했어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임관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후회는 없습니까?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군 법무관이 서 있었어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우 전 대대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정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고발 보호 제도를 강화하려 합니다.
당신의 사례가 중요한 선례가 되었어요. 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력을 되돌려주진 않을 테니까요. 이찬수 이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는 보호받을 겁니다. 법무관이 떠나고 정민석은 짐을 들고 부대를 나섰어요. 막사를 지나며 그는 병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경계와 존경이 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죠. 부대 정문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찬수였어요. 중사님, 이제 가시는군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괜찮습니다. 새 부대에서는 다들 잘해주세요. 정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찬수가 행복해 보여 다행이었어요. 저녁 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모르겠다. 아마 일반 회사에 취직해야겠지. 이찬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중사님, 지금도 우리 소대원들이 자주 연락합니다. 다들 중사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정민석은 놀란 눈으로 이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네. 중사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정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습니다. 과찬이다. 난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찬수야, 넌 좋은 군인이 될 거야.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찬수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정민석도 마지막 경례를 건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석은 민간인의 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신문 가판대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군 부패 폭로, 정민석 중사 사건, 국방부 개혁 이끌어내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그가 시작한 파장이 군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민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정민석은 청년 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된 그는 이곳에서 전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죠. 정민석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민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이 많아서요. 점심시간 그는 창가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건너편 언덕 위로 군부대가 보였어요. 군복 입은 병사들의 모습이 그리웠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민석 중사님이십니까? 아,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낯익은 목소리에 정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찬수? 네, 저 오늘 전역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구나. 중사님 덕분에 무사히 군 생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내가 용기 있게 행동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중사님, 우리 이소대가 다시 재창설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언제? 한 달 전입니다. 새 지휘관 아래 다시 뭉쳤어요. 지금 훈련 중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정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책임졌던 소대가 그가 떠난 후에도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시간을 내볼게. 가능하면 꼭 가보마. 퇴근길 그는 발걸음을 돌려 군부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외곽 언덕에 올라선 정민석은 훈련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행군 중인 소대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겠지만
그 자세와 열정은 그가 알던 소대와 다름없었죠. 충성?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병사가 그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찬수가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석은 미소와 함께 경례로 화답했어요. 그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군인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죠.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소대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정민석은 희망을 보았어요. 부패에 맞서 싸운 그의 결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짜 충성이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부대를 붉게 물들였어요. 정민석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향해 정중히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충성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마침내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